예, 신조입니다. 먼저 후보자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성, 그리고 호남, 그리고 비서울대라고 하는 세 가지 출신 배경을 갖춘 최초의 대법관 후보자십니다. 그래서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에 우리 박 후보자 임명을 두고 그 다양성, 우리 박 후보자께서 다양성의 아이콘 아니냐 이런 지금 평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연이 짧은 의정생활이지만 그 청문회 인사 말씀 가장 제가 들었던 것 중에는 가장 진솔한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인사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이제 가사 사건 전문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활동 시절에도 주로 가사 관련 분쟁을 담당해 오셨는데요. 그리고 법관 17년 재직 생활 중에도 주로 이쪽 계통으로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대법관은 가사뿐만 아니라 민사, 형사, 사법, 행정 모든 분야에 걸쳐서 아주 심도 있는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가사사건 전문가라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대법관이라는 직위를 원만히 수행하는 데는 또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의 지적하신 그 부분이 저도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를 가사 사건의 전문가라고 이렇게 소개가 된 부분은 저는 그 부분은 가사 사건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그동안 처리해왔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7년 법관 생활 중에 가정법원에서 일했던 거는 4년 반이고 나머지는 다양한 사건을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활동하면서도 마찬가지로 가사 사건을 제가 비록 많이 하긴 했지만 민사, 형사, 행정까지 두루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다른 분야도 해오셨고 네. 또 앞으로 더 대법관이 되시면 더 가일층 노력하시겠다 뭐 그렇게 네, 받아들이면 그렇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뭐 어차피 나올 얘기니까 간단하게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그 서면 답변도 이미 하셨는데 고법 판결을 심사하는 게 이제 대법원인데 지법 부장 판사 출신 변호사로서는 좀 이 자리를 감당하기에는 조금 버겁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답해 주시죠. 네. 그 부분도 저도 충분히 그렇게 우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심사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반영을 해서 판결을 통한 정책 제시의 기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경험 부족 아까 말씀하신 거는 처음에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저도 그래도 25년간의 법조 생활을 했고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후보자께서 그런 다양성, 대법원 다양화의 어떤 뭐 아이콘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좀 의아했던 게 그 민변, 참여연대 9개 시민사회 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이번에 어제 이 자리에서 청문회를 한 김영덕 후보자와 우리 박보영 후보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시각을 담아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사법부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뚜렷한 의미를 남긴 판결과 활동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실상 부적합 이런 그 결정을 내렸거든요. 네.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저도 성명서 내신 거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네. 봤습니다.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도 뭐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네. 저의 과거를 보시면 제가 판사 생활과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판사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찾아서 어떤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본인에게 온 사건 중에서 적합한 결론을 내는 것이고 저에게 온 사건이 마침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또 마침 그런 사건이 저에게 오지 않는다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류의 사건을 해결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아무래도 본인이, 매만남 아내 보호해야 된다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 봐도. 그럼 나름대로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익을 나름대로 대변해 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이토록 가혹한, 안 한 것처럼.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도 제가 홍보가 안 되지 않았어요. 홍보 부족인가요? 네.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여성 출신 대법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데 군 가산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년 전에 위헌 결정이 났죠? 네. 군 가산점. 그러니까 이제 공직 사회에서 공무원 사회에서 승진이나 또 취업이나 채용과 승진 시에 군대 갔다 온 남성들에 대해서 약간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게 위헌이다. 이런 건데요. 최근에 또 이 문제가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점수를 다시 좀 낮추더라도 다시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고요. 본인은 좀 몇 년 전부터 이런 주장을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하고 있는데 여성에게도 가산점을 주자. 무슨 가산점이냐면 우리 지금 후보자께서 자녀가 세 분이죠. 네, 굉장히 애국하셨어요. 근데 예를 들면 여성에게는 출산 가산점을 주자. 그러니까 남성에게 군 가산점을 주고 또 여성에게는 이토록 저출산 문제로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답답한 상황에서는 출산한 게 오히려 좀 이게 취업이나 승진 시에 메리트가 되도록 좀 한번 해보자. 그걸 동시에 좀 도입하는 방안 같은 것도 아마 진취적으로 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우리 후보자 이 점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가산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이나 장애인의 경우에도 그분들하고 차이가 나지 않도록 대체적으로 다른 봉사 활동하는 것을 가산점을 주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면 어떨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